180쪽의 예제 8.7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내용은 지금 물체가 1.2m/s로 용수철과 충돌했을 때 일단 그 최대 압축 길이를 계산하라. 이거는 아까 앞에 했던 압축에서 튕겨져 나갈 때 하고 이제 대칭적인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운동 에너지가 전부 위치 에너지로 가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위치 에너지의 변화니까 그래서 그 이제 그 일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그것의 그 상황하고 지금 이 물체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용수철에 일을 해주죠. 일을 해줌으로써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로의 에너지 이 전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면서 위치 에너지는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압축 길이가 최대가 됐다는 그런 상황은 결국은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된 상황이고 그때 그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전달의 매개가 바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요용수철에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그 변환을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전체 그 변화량의 합은 0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한쪽에서 감소하고 한쪽에서 증가해서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다른 한쪽은 플러스가 돼서 그 변화를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0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터널 에너지는 없는 거죠.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운동 에너지가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이제 이거 즉 그 속도가 1.2m/s일 때 그때 운동 에너지고 나중에 압축시킨 이후에 물체의 속도는 0이 되죠. 그렇게 되고 위치 에너지는 처음에 0이었는데 압축되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차이의 합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압축 길이는 이렇게 돼서 결국 이제 0.15m를 압축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마찰력이 있는 거죠. 마찰력이 있어서 마찰 계수가 0.5 운동 마찰 계수가 0.5일 때 그러면 운동 마찰력은 μk 곱하기 수직항력인데 수평면이니까 수직항력은 바로 물체의 무게가 되죠. 그죠? mg 해주면 되죠. 물체의 질량 0.8kg면은 거기다 9.8 m/s제곱을 곱해주게 되면은 물체 무게가 나오고 그 무게에다가 저기 운동 마찰 계수를 곱해주면은 그러면 바로 이제 운동 마찰력이 되고 운동 마찰력으로 움직인 거리를 갖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운동 마찰력에 의한 내부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의 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2분의 1 m
VA의 제곱, 즉 VA가 1.2m일 때, 그때 처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정지했으니까 0. 처음에 위치 에너지는 0이었는데 압축되고 난 이후에 이제 위치 에너지인데 압축된 길이를 xc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압축된 길이만큼 물체가 움직였을 테니까 그 움직인 거리만큼에서 발생하는 인터널 에너지는 이제 마찰력 곱하기 xc. 그래서 xc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약간 복잡해지죠. 요걸 정리해 봤더니 요거는 xc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그죠? 여기 이제 2차 항이 있고 xc의 2차 항이 있고 xc의 1차 항이 있고 다음에 xc와 관련이 없는 상수항이 있어요. 이퀄 0 하면 이제 근해 공식에 의해서 xc를 구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다 이제 다 집어넣는 거죠. 뮤k가 0.5 그리고 m이 0.8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속도가 초기 속도가 1.2m/s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k가 50N per 미터 그죠? 그렇게 해서 다 집어넣어 갖고서 뮤k는 0.5 그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두 가지가 나와요. 왜냐면 근해 공식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는 해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이제 길이를 나타내는 값이 나타나야 되니까 0.092다. 그래서 아까 이 마찰력이 없을 때는 0.15였는데 이것이 마찰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서 이제 그 초속도 1.2m/s의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압축시킬 수 있는 최대 거리는 0.092m가 된다. 아까 0.15m 마찰력이 없는 경우에 0.15m에 비해서 이제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81쪽의 예제 8.8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제 M2를 갖다 이제 홀드하고 있어요. 이렇게 M2를 붙잡고 있다가 손으로 붙잡고 있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손을 치웠어요. 치우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냐 하면은 이게 요 무게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붙잡고 있던 손을 치우면은 이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죠? M2G의 힘으로 이제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되고 뭐 이쪽으로 이제 장력이 뭐 T가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걸 방해하는 힘은 어떤 힘이 있냐 하면은 이 용수철의 복원력 다시 말해서 이게 내려가게 되면은 용수철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의 원래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강해지죠. 그죠? 마이너스 kx에서 변화하는 게 크면 클수록의 반대쪽으로 당기는 힘도 강해져서 요 내려가는 걸 방해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여기 또 마찰력이 있어요. 마찰력 fk가 있어서 이것이 또 이제 방해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가다 멈출 거란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물체가 h만큼 내려가다가 멈췄어요. 멈추게 됐을 때 우리는 그 h만큼 내려가다 멈추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이 거칠은 이 평면의 운동 마찰 계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죠. 역학적으로 하기는 좀 이제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적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면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적으로 접근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력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찰력에 의한 내부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이렇게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처음에도 0이었어요. 근데 0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주고받냐 하면은 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죠? 위치 에너지가 높이 있다가 내려오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줄어들므로써 이제 이런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고, 그리고 인터널 에너지도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시작과 끝만을 보는 거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정지 상태에서 했죠. 운동 에너지가 0이에요. 나중에 내려가다가 정지했죠. 또 운동 에너지가 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정지했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만을 따지면 되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0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고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처음에 M2GH에서 H만큼 높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H만큼 내려왔거든. 그래서 H만큼 높이 있다가 H만큼 내려오니까 그 내려온 점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두 지점 사이에 H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H만큼 올라가 있는 곳에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MGH라고 한다면은 H만큼 내려온 지점은 0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에 0이었는데 늘어남으로써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죠. 근데 H만큼 내려왔으니까 H만큼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KH 제곱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마찰력에 의한 인터널 에너지 전환은 이제 마찰력 곱하기 이제 움직인 거리 H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평면이니까 이제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무게죠. 근데 그 이제 수평면에 놓인 질량은 M1이니까 M1G H 이렇게 되고, 떨어지는 질량은 M2니까 여기 M2 이렇게 해서 요건 요 식으로부터 뮤K를 끌어내면 되죠. 그래서 뮤K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H를 알면은 그러면 뮤K를 알 수 있다. 물론 질량을 다 알아야죠. M1, M2를 알아야 되고, 그 용수철의 탄성계수 K도 물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일률인데, 일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 이제 시간에 따르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에너지 전달의 예가 뭐였죠? 1이었죠. 그죠? 1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뭐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든지 뭐 위치 에너지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일이 결국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는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에너지의 주체 뭐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에너지가 있죠. 그 에너지의 그 이제 전달해주는 그 양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해서 이렇게 그 에너지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우리는 순간 일률이라 그래요. 순간 일률,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라 그래요. 인스탄테니어스가 순간이란 뜻이니까, 순간 인류는 결국은 그 에너지 전달 함수, 이것이 뭐 1이 되면은 그 1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은 순간 파워가 나오는 거죠. 또는 순간 인률, 파워를 인률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좀
이런 표현은 이제 쓰면 안 돼요. 수학적으로 틀린 표현이니까 책에는 버젓이 썼는데 이 표현은 이제 틀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예, 무시하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순간 일률 P 하고 전 페이지에서 P는 DEDT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원에서부터 에너지가 전달되는 순간적인 비율에서 P가 DEDT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한 수단이 이제 이렇게 1이 되면은 이제 그러면 1율이라고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이 시간에 따라서 일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비율을 갖다가 우리는 순간 일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평균 일률은 뭐냐 하면은 시간을 길게 했을 때 전달되는 그 일의 양 나누기 그 긴 시간 해주면은 그게 이제 평균 일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경우 다 이런 식의 표현은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책에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좋은 표현이 아니니까 그런 표현은 어디 가서 쓰지 마세요. 이런 표현은 어디 가서 쓰면은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책에 나왔습니다. 근데 물리책도 저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쓰지 마세요. 그냥 DWDT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1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1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변위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이일률이라고 하는 거는 요 dw를 dt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거를 dt로 나눠준 거예요. 그죠? 요거를 dt로 나눠줬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기 이제 drdt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drdt가 바로 속도잖아요. v.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순간 일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 2를 갖다가 창조하는 그 힘 벡터와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물체가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게 될 때 나타나는 그 속도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순간 일률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일률은 단위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거의 단위는 주울이었죠. 일의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와 같은 주울이었어요. 주울인데 그걸 시간으로 나눴죠. 그죠? 그래서 주울 퍼 세컨드가 되는데 이 주울 퍼 세컨드를 와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와트란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고 저기 기관을 발명했죠. 그죠? 이 와트란 사람이. 그죠? 그래서 제임스 와트죠. 제임스 와트에서 운동 기관을 하나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기려서 이제 와트라고 이제 한 거죠. 그죠? WATT 와트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W만 쓰죠. 그래서 1와트라 함은 1초 동안에 1줄의 에너지를 전달하면은 그 기관의 성능이 1와트가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HP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이제 쓰는 거죠.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서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거는 말 한마디가 순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이일률인데 이제 746와트다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전기세를 내잖아요. 전기세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1kWh만큼의 전기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1초당 킬로와트니까 킬로가 1000이니까 1초당 1000와트의 에너지의 그 비율, 그러니까 1초당 1000와트 1초당 1000줄의 에너지를 쓴 거죠. 그죠? 1000와트라 함은 결국은 1초당 1000줄의
에너지를 뭐 불을 킨다든지 뭐 그 외에 뭐 저기 요리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쓴 거죠.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아워라고 하는 거는 3600초니까 이거를 줄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와트 곱하기 세크 하면은 이제 줄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의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kW 아워를 썼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3.6 곱하기 10의 7승 줄만큼의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의 에너지를 썼느냐 하는 것만큼 요금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와트란 단위를 이제 쓰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있죠. 예제 8.9 이거는 이제 지금 그 승강기가 1600이고 그리고 200kg인 승객을 나르는 이제 운반하는데 그 이제 승강기가 작동하는데 이제 소요되는 그 마찰력이 있죠. 마찰력이 4000N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상태에서 이제 상황을 봤더니 그 일정한 속력인 3m/s로 승강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승강기를 작동하는 이 전동기의 일률이 어떻게 되느냐? 전동기가 얼마만큼의 에너지 전달을 해서 결국은 그것을 이제 2일로 만들어서 이제 이걸 잡아당기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거는 뭐냐 하면은 일정한 속력이에요. 그죠? 콘스탄트 스피드. 일정한 속력으로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저기 움직이고 있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알짜 힘이 0이란 얘기죠. 그죠? 즉 속도의 변화가 없는 거죠.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알짜 힘이 0이란 거죠. 이 개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개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줄이 장력이 있어야겠죠. 그죠? 이 줄이 위로 잡아당기는 이제 장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이제 대응해서 알짜 힘을 0으로 만드는 힘은 이 승강기 전체 사람 더하기 승강기 자체의 그 무게 있죠. 그죠? 무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승강기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일정한 속도로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순간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순간 이 승강기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에요. 근데 그 알짜 힘을 구성하는 힘은 위로 향하는 이 줄의 장력과 아래로 향하는 이 승강기 및 사람의 무게 그리고 아래로 향하는 마찰력 이렇게 해서 평형 상태 즉 알짜 힘이 0인 상태를 이제 이루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짜 힘이 0인 상황이니까 그죠? 이제 위아래 방향으로 알짜 힘이 0인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위로 향하는 이제 장력 그죠? 장력 아래로 향하는 마찰력 그러니까 아래로 향하니까 마이너스를 쓴 거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다음에 아래로 향하는 저기 사람과 승강기의 무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표형 상태예요. 0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알짜 힘이 0이니까 등속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등속이 3m/s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행하고 있는 어느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정지했다 올라가니까 정지했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사람이 타고서 승강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요즘에 고층 아파트도 많죠. 그래서 고층 아파트로 올라가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의 상황이 아니고 이제 중간쯤 올라갔을 때 승강기가 등속으로 지금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그 등속 상황은 뭐냐 하면은 승강기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승강기의 전동기가 이제 그 전달하는 일률이 얼마냐 이제 그런 걸 묻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이 잡아당기는 이 장력을 이제 전동기가 만들어 주니까 이 장력이 가지는 인류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계로부터 이제 승강기 더하기 사람의 무게 더하기 마찰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힘 F 대신에 이제 장력이 되는 거죠. 장력과 속도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인데 이 장력과 속도 벡터는 같은 방향이에요. 둘 다 위로 향하는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이라서 그냥 장력과 이 속도의 크기를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그것이 이제 M이라고 하는 거는 승강기의 무게 1600kg하고 사람의 무게 200kg을 더한 1800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M은 1800kg이 되는 것이고 G는 이제 9.8. 그죠? 그렇게 되고 F는 아까 마찰력이 4000N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들 그 이제 힘이 이제 3m/s의 그 속도로 이제 운동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곱해주면은 이 전동기가 전달하는 순간적인 파워는 6.49 곱하기 10의 4승 와트예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전동기가 행하는 일은 6.49 곱하기 10의 4승 줄이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알짜 힘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알짜 힘이 있는 경우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정지해 있다 잡아당긴다거나 이렇게 하면 알짜 힘이 있어야죠. 그죠? 왜냐하면 처음엔 정지해 있으니까 속도가 0이었는데 속도를 만들려면 가속도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좀 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승강기가 올라가는 그 중간 정도의 그 이제 과정 이제 등속도로 승강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면은 지금 이 상황은 승강기가 이제 올라가는 순간 이게 가속을 해야 되니까 정지해 있다 가속을 해서 속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1m/s 제곱의 가속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일률이 얼마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알짜 힘이 0이 아닌 거죠. 등속도가 아니라 이제 여기 가속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짜 힘이 0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와 이제 보면 이 힘의 그 이제 비교는 다 똑같은데 이렇게 했더니 알짜 힘이 생긴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M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더하기 승강기의 질량이고 A는 가속도 1m/s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줄의 장력은 당연히 요 MA만큼 증가하죠. 그죠? 아까는 mg 더하기 f만큼의 장력이었는데 이제는 가속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mg 더하기 f에다가 추가가 되는 게 ma만큼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의 장력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가속할 때는. 그러니까 줄의 장력이 큰 줄을 해야지 그 줄의 장력이 이 가속도를 못 버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줄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큼 MA만큼 줄의 장력이 추가되는 그런 상황을 줄이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의 전동기의 파워를 구해 보면은 이제 요 A만큼 더해지는 거죠. 이게 A만큼 더해져서 그때 그 순간 인류는 다 똑같고, 그죠? F도 다 똑같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V가 그렇게 가속을 해서 이제 V가 3m/s에 도달한다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초당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서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쭉 해서 어느 순간 그 승강기의 속도가 3m/s로 도달했을 때 그때의 전동기가 가지는 이율이 얼마냐? 그거는 계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요 이제 흰 파트에서 요거만큼이 늘어난 거죠. 즉 1800 곱하기 1, 그러니까 1800 뉴턴만큼 더 늘어난 거죠. 그죠? 1800 뉴턴 아까 등속도 운동을 할 때 그때와 비교해서 1800 뉴턴만큼 장력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속도가 3m/s에 도달했다면은 그때 가지는 순간 전동기의 인류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아까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MA만큼 추가가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추가된 것만큼 더해주니까 7.02 곱하기 10의 4승 와트가 된다. 그래서 더 당연히 그 전동기의 순간 파워가 더 늘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